여기에 단군신은 실제 하는 역사라기보다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일반적인 과정을 단군신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거는 뭐 언급할 그 의미를 못 느낍니다. 딱 다른 건 다 틀렸지만 한 가지 맞는 것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간다 하는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청동기가 있어야만이 나라가 형성된다 하는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이것 없이 청동기 금속 사용하지 않고도 나라를 다스린 것이 마야 문명이나 이런 것입니다. 훨씬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단군 신화가 역사가 아니라면 청동화폐나 산해경에 기록된 조선, 그리고 다수의 문헌에 있는 신농 임금님의 업적, 그 다음에 여기 근문에 보시는 대로 여기에 표현된 그 족보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기 청동화폐, 시조가 되는 신농 임금님의 그 청동화폐가 여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눈뜬 장님이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거죠. 보고도 모르는 거죠. 신봉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제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거 대륙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동해, 즉 오늘날 황해죠. 황해의 안쪽 북쪽 모퉁이의 나라가 있었는데 조선이다. 이 조선은 천독,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조선 사람들은 물가에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가까이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뭐 또 다른 표현도 있죠. 그 다음에 염제는 태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염제는 불꽃이다 하는 것도 역시 백호통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만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문헌 기록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문헌 기록에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인용을 안 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또 이분은 말합니다. 단군조선에 대해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단군조선이 신화라면 고조선 건국은 언제인가? 그러면서 단군조선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비웃습니다. 참 제가 비웃고 싶습니다. 자, 이것이 조선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이것은 설문회자에 이렇게 인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링크를 달아서 설명란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2달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몇 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죠. 자, 국고조선은 합체자다. 따라서 고조선을 역사로 본다면 적어도 단군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고조선 시대에는 글자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인물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독자적인 단 하나의 시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해할 수도 없고 그 자체가 바로 시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고 이후의 자손들은 그 독체자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독체자에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해가지고 보태서 새로운 글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를 첨가해서 더해서 만들어진 글자, 분해할 수 있는 글자, 그것이 합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설문회자 서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기에 조선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 이 세우 수직선 신농 임금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양잠신 리조, 이건 희화, 그것이 바로 이 초자 혹은 철자로 읽는 이 삼신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배주자죠. 배주자. 그 다음 인물은 바로 어시입니다. 물고기를 가지고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인물이죠. 그러면 조선이라는 글자 안에 하나, 둘, 셋, 넷, 5분이 있습니다. 5분이 있고 그렇다면 단군 조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는 조선의 후예가 세운 나라, 그것이 단군 조선이다.
그러니까 단군은 조선의 후예다 이런 뜻입니다. 한민족 최초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셋은 바로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 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합이라고 이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해를 해버리면 바로 이렇게 세 개의 신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합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삼이라는 글자를 천지인 해서 천신지신 인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문해자에서 세워진 이 신이라는 글자를 땅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주자, 이 배주자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고 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라고 하는 건 제사 드릴 때 올리는 잔배자입니다. 그래서 김해박물관에 가면 배 모양의 제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 드리는 그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분을 고조선 시대의 관념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이 삼신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족단과 황제와 혼인한 뉘조의 족단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역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선에 들어가는 것은 시조가 되는 부계와 목의 인물 빼고는 다 이것은 한민족의 시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 삼신으로 인해서 이 삼신의 이 개념은 바로 황제 족단, 뉘조 족단과 천신 하나님의 햇님의 족단이 결합을 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숨을 쉬게 되었다. 이 숨쉴 구자입니다. 숨쉰다는 건 태동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조선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자 위에는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과 희화씨를 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의의 그 나라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 동의의 천자가 되는 인물이 바로 주씨였고 이 주씨는 제사권을 가진 고향 임금님이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은 이제 천신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토템인데 양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족의 어씨가 이렇게 고조선의 그 다음 인물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조선 4대의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의 또 다른 토템이 되는데 양측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양과 천신 하나님의 해, 그러니까 동그란 해, 이것을 교체해서 바꿔서 여기에 태양을 이렇게 표현한다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표시 말고 해를 이렇게 나타내도 똑같은 조선의 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고조선 시기의 인물 관련해서 족보가 다수 발견되었다. 그렇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장대를 쥐고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인물들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친정과 그 다음에 장인 장모의 족단이 거기에 다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현된 이 조선에 들어있는 이 인물은 신농임금님, 뉘조, 희화씨, 고향임금, 그 다음에 어씨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자손이 단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고조선의 후예가 되는 혈족이 되는 이 단군이 새롭게 나라를 세워서 조선이라 했다. 즉 이 말은 원래에 있었던 이 조선의 역사를 이어서 이것을 국호로 삼았다. 이 단군이라고 하는 인물의 족보는 이렇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은 실제로 단군보다 이른 시기에 이렇게 인물들이 있었고 이 시기는 대략 200년가량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조선이라 할 때 조선 여기는 독채자로서 구성이 되었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가다가 단군에 이르러서 조선이 해체가 되고 조선의 후예 중에 천신 하나님의 혈통이 되는 단군이란 인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것이 단군조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대 금문기록과 문헌기록을 대조해서 고조선 원년을 계산해 본 결과 기원전 26세기 초반에 연대가 산출되었다. 이건 제가 해봤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일일이 맞춰봤는데 이것이 26세기니까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금속을 사용한 것이 아무리 늦어도 기원전 20세기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고조선의 건국 연대는 여고동시, 그 연대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요임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고동시, 요임금과 같은 연대,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실제적으로 존재한 역사상 첫 국가는 기원전 1000년에서 108년, 기원전 108년, 약 800년 정도 될 뿐이다. 뭐 이런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논쟁을 하겠습니까? 조선이란 뜻도 모르면서 조선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고동시는 금문의 기록과 부합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금문 기록상으로는 단근이 요임금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 단군이 요임금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여고동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단군을 최춘태 박사가 갑골음으로 구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타라 이렇게 타락한 혹은 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타라 이거는 다라가 되고 이건 뒤에 달이 되는 것이죠. 이 달은 하늘의 달도 얘기가 되지만 이것은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달은 높다는 뜻입니다. 높이 있는 구체. 그래서 이 고로 표현되는 요임금의 그 호칭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제국고신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고향임금님이 있었죠. 자, 고향임금님의 이 고자를 고향임금님의 그때 당시의 글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신씨의 고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고 하는 것은 고향임금님이 있었고 그 사위가 되는 고신씨가 물려받았고 이것을 자신의 사위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임금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요임금이 고로 되는 것이고 또 고향임금님의 직계혈통이 되는 단군은 자신도 고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그러한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군이라고 하는 인물은 요임금을 계승했다. 이렇게 여기서는 했지만 그건 직선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소급해서 올라가다 보면 고향 임금님에게서 나타난 그러한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갑고름을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 갑고름 제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현한
그 유창균 박사님이나 최춘대 박사님은 정말 어원뿐 아니라 역사 해석에 있어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아주 귀한 그러한 저작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고향임금님의 이 고자, 이거 고신씨의 고자인데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려받았고, 이 고신씨에게는 또 이 고자 말고 다른 고자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고자도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단군은 높다, 높다는 타라, 왕, 간의 합체자로 고와 깊은 관련이 있고 소급하면 고향 임금님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고는 고향 임금, 제국고신 단군으로 계승되었다. 다 높다는 뜻이니까요. 제국고신 임금과 단군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 단군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것은 주로 북의 위주로 했던 것을 보면 푸나라와 사회였던 고조선 시대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고조선이 해체된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북애로서 인식하기 위해서 북의 위주의 그러한 시칭을 합해서 합태자로서 조선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밝히는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의 첫 도읍지는 고조선사와 관련된 유일한 사료는 사마천 사기 중에 조선열전, 고조선의 도읍은 평양 중심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평양은 대륙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는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요 임금의 도읍지가 평양입니다. 그 평양은 아버지 제국고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 이건 뭐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고조선의 첫 도읍지, 그러면 고조선은 산동반도 곡부가 최초의 아사달이고, 그 아사달은 바로 전신 하나님의 부계로서 그 나라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점차 동진을 하게 되는데, 그 옮겨갈 때마다 천신 하나님을 기리는 그 도시가 아사달이 되는 것입니다. 첫 도읍지 아사달은 아왈 곡부해서 아사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의 땅, 그 다음에 고구려 시대에는 이 달을 산의 개념으로, 높은 개념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곡부가 최초로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조선의 도읍을 평양 중심으로 본다면 최초의 평양을 알아보아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평양은 바로 요임금이 다스렸던 그 땅이다. 단고신화는 평양 지역의 원시 신앙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농업 공동체 사회의 지배자, 국가, 정치 체제가 수립될 당시의 건국신화는 대개 비슷했고, 하늘에서 주인공이 내려오는 천강신화의 형태의 틀을 갖는다. 그런 면에서 농업 공동체 사회인 동아시아 일대의 건국신화는 비슷했다. 동아시아 일대의 건국신화가 비슷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후손들이 퍼져나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물이나 이런 데 정확하게 남겼습니다. 뭐 우리는 정확하다 못해서 대륙에서 발견되는 모든 유물 중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글자들이 다수가 발견됩니다. 그만큼 독자적으로 정확하게 시조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시신앙이라고 하는데, 원시시대에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조상인식이죠. 그래서 그것이 제사의 형태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시조가 되는 천신, 신농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신앙은 조상숭배, 곧 정체성의 확인이며 개인과 족단의 공동시조와 선조의 자각이다.
따라서 이 인식은 각종 유물과 기록, 민속 등에 표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지배 이데올로기니 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자, 천광신화는 무엇이냐? 막연한 하늘의 개념이 아니고 시조 개념을 나타내며 수천 년간 이 인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승되었다. 고대 문자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이미 유물에 표현된 것을 제가 사례를 올려드렸습니다. 따라서 한민족의 나라들이 천재를 지낸 것은 막연한 하늘이 아니라 태양을 상징하는 환인, 곧 천신, 신농, 임금님을 대상으로 한 제사였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자신의 뿌리가 신농, 임금님이라는 뜻이다. 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정확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 지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것도 환도대도에 있는 그 이사지 왕도 거기에 표현된 글자입니다. 이사지 왕이라는 글자 자체가 다 고대의 글자로서 고대 초기의 상용 문자로서 다 표현을 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지자, 알지자는 더욱더 새로운 형태로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신농 임금님의 시칭이 되는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에 천, 하늘 천자를 썼습니다. 신농 임금님이 바로 천신이다 이 말입니다. 천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는 소호금천시에 표시가 되는 역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해, 날, 일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천신 하나님은 부계로서의 시조이고 그 다음에 이 소호금천시는 상대 족단의 시조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여기에 위에 이 어머니가 되는 뉘조 양잠신 그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천재의 자리에 앉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배자로서 있었던 최초의 인물 천신 하나님과 천독했던 하나님 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사위가 돼서 천신 하나님의 지위를 물려받은 소호금천씨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과 모계 이 둘이 합쳐서 태양 안에 이 뉘조의 상징이 들어있는 날 일자를 씀으로써 이 혈통이 다른 두 족단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정확히 나타낸 것은 바로 고룡 토제방울입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편에 걸쳐서 설명을 따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파편만 남아있는 이 토제 뭐 제사기겠죠. 제사 그릇이겠죠. 여기에 보면 천천천 해가지고 이 하늘 천자가 세 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 천이라는 것은 태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가장 원조가 되는 것은 천신 신농 하나님이고 이 세 개의 천자를 썼다고 하는 것은 아들인과 따님까지 포함한 삼신의 개념을 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고 그 후손들은 점차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제일 높은 데 계신 분이 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광신화라는 것이 그런 의미, 그 후손이라는 의미지 이것이 무슨 뭐 하늘에서 무슨 갑자기 기구를 타고 내려온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막연한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시조 개념을 나타내며 수천 년간 이 인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승되었다. 따라서 한민족의 나라들이 천재를 지낸 것은 막연한 하늘이 아니라 태양을 상징하는 환인 곧 천신 신농 임금님을 대상으로 한 제사였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자신의 뿌리가 신농 임금님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일대의 건국 신화가 비슷하다. 당연한 거죠. 이들의 건국 신화가 비슷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천신의 자손들이 산동 지역에서 출발해서 역사 과정에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저 베트남까지도 자신의 시조가 천신 하나님이다.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대륙에 있는 그 사람들이야 뭐 마찬가지겠죠. 더 철저하게 인식하겠죠. 그 유물을 보면 압니다.
청동기 시대 이전의 고조선을 증명할 문헌 자료가 없다. 왜 없어요? 앞에서 예를 들었는데 산해경은 뭐고 백호통은 뭐고 쎄빌렸구만. 따라서 청동기 시대 이전의 고조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말 같지 않죠. 고조선이 국가 혹은 권력 체계를 형성하는 시기는 금속기를 다루는 시기 이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무난하다. 그 자기 생각이지. 아니 자신이 원하는 문헌 자료에 보면은 신석기에서 금속을 사용하는 그 단계를 이룬 것이 고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광석을 캐다가 그것을 재련해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각종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선택적 역사. 신농은 줄령에서 구리를 캐내어 그릇을 만들었다. 여기 기록이 있잖아. 이건 왜 설명을 안 합니까? 여기 산동 지역에 조선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최근에는 우아량이나 동산치와 같은 유적 같은 곳에서 발굴된 증거가 있어 신석기 시대에도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동의하지만 우리 역사로서의 고조선 성립 배경으로 보기에는 요하 문명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권력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금석기를 쓴 후에 고조선이 국가를 형성했을 것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 자기 생각이지. 왜 자기 생각을 역사로 만들어? 그 참 맹랑합니다. 아니 고조선의 시조가 되는 신동 임금님이 구리로서 그릇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다가 금속기를 써야만이 나라가 형성이 됩니까? 오천리에 이르는 그러한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금속이 없었어도 잘만 나라를 형성하고 자기 통치 행위를 다 했는데 그거는 뭡니까? 문헌 자료가 없다고? 문헌 자료 앞에서 간단한 것만 이렇게 살펴봐도 그게 나오고 고대 유물에도 초기 상형 문자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또 강원도 정선 청동 유적지에서 3000년 전 영국인 유전자로 추정되는 백인 유골이 발굴됐다. 자, 영국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런데 영국인 유전자로 추정되는 백인 유골을 발굴했다. 이걸 보면 요하 문명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반토막도 안 되는 거리인데. 황성리 13억 보인돌 발굴 인굴에서 왼쪽 이마가 볼록하고 코가 높으며 얼굴이 길고 결론적으로 알타이 지방에서 내려온 서양인의 형제를 가진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서양인의 형제를 가졌는데 요하 문명과 거리가 멀다고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평창군 하리에서 출토된 고인돌에서 여성의 부러진 세형 동금이 발굴되었고 유골의 콧날이 오똑하고 두개골은 장두형으로 백인으로 추정된다. 자, 이렇게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토질이 산성이 많아가지고 이 유골이 제대로 보존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자꾸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하 문명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권력관계를 형성한 근거가 없다고? 또 알타이 지역 및 인접한 몽골 초원에서 출토되는 고대 유물의 대부분이 백인이다. 그러니까 몽골 지역에서는 백인과 황인종의 그것이 섞여서 이렇게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정리했다고 하는데 이건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마천의 사관을 한번 보게 되면 사마천은 사기에서 하운주 3대를 고대 국가로 기술하면서 그보다 이른 시기의 산동과 바레만 일대에 존재했던 고조선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게요.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신화와 전설처럼 기록했다. 여기에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농임금님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한 개인이 이루었다고 하기에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점차 추상화돼 가지고 이 신농이란 임금님은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외계인 같은 그런 느낌의 인물로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하게 고대의 그 신농 임금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둘씩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조선 유무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고 문자의 기원에 대해 갑론을박 또한 진행형이다. 이 모든 현상은 문자의 기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탓이 크다. 특히 고조선 초기의 문자는 당시의 인명을 당시의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학자라고 해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억지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선후관계가 안 맞는 겁니다. 자,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은 무슨 조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본래 조선, 곧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단군조선 하면은 조선의 후예인 단군이 세운 나라, 기자조선 하면 조선의 후예인 기자가 세운 나라, 위만조선 하면 조선의 후예인 위만이 세운 나라,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이전에 본래의 조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본래의 조선은 누가 있었냐? 제가 그 영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독채자로 쓰여진 그 각각의 시칭이 바로 고조선을 형성했던 인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땅에서 나타난 유물도 해석이 어렵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고 또 우리의 한민족의 최초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조선의 개념을 반드시 알고 나머지 영상들을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구단을 모르면서 어떻게 사칙을 한단 말입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수 있어요? 본래의 조선은 고조선 시대 왕실 당시의 이름들을 시대 순서대로 조합해서 만들어진 글자다. 당연히 한민족이 기려야 할 이름이자 신위이며 역사 기록과 민속, 풍속, 유물 중 우리가 상당 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태반이 고조선과 직결되어 있다. 고조선은 글자의 기원을 이해한다면 국호에 표현된 인물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태어날 수 없는 글자다.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 합당한 그 호칭이 생기니까요. 그러기에 고조선은 존재했지만 기록을 남길 수 없었고 사마천이 고조선을 사기해서 오제본기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조선을 지명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이다. 사마천이 진짜 조선을 몰랐을까요? 그 부분은 사마천한테 직접 듣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 긴 설명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의 고대 문자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독채자로 시작되어서 합체자로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모 교수님의 발언은 조선의 기본 개념조차 성립되어 있지 않아 이후의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다. 호랑이, 곰 등은 특정 부족의 족표이며 이는 후대에 대종과 소종 관계를 형성하는 제사의 기본이 된다. 즉 제사는 조상 숭배의 반영이며 정체성의 확인이다. 단군조선 역시 단군의 정체성을 신농임금 곧 상제 환인에게 두고 있음을 알린 것이며 후대의 기자조선, 위만조선 역시 같은 정체성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나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